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 신약 개발을 비롯한 수익 다각화 전략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경동제약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경동제약의 류덕희 회장님을 모시고 경동제약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과 제약업계 이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경동제약 역사가 한 40년 된다고 들었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회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뭐 창립 계기랄까 또 그동안 걸어온 소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때 1970년대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75년에 친구하고 회사를 같이 하다가 따로 떨어져서 경동제약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런 어떤 용기를 갖고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옛날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셨고 또 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그 어려운 때야 뭐 수없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때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화재를 당해가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돈도 충분하지 않은데 또 화재까지 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불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불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났는지를 몰라서 그 보고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나 그 화재가 난 것 같으냐, 그 다 소실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소실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품이 없으면은 그 제 약을 소비처에서 기다려주질 않기 때문에 제품만이라도 남고 나머지 공장은 다 타더라도 다시 수리해서 재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약만이라도 좀 제품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하여튼 엄청난 그 화재 그 현장이 정말 너저분하게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밤에 자고 나서 다 끄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부만 약이 버리고 그 제품만큼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는 있었네요. 그런 실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경동제약 주로 어떤 의약품 판매에 주력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그 처음부터 혈압 강화제를 저희가 그 수입품을 대체시키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후로도 내과 영역의 약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고지혈증 치료제와 더불어서 당뇨병 치료제, 또 위궤양 치료제, 또 이런 뭐 그 외에도 중요한 약들이 많습니다만은 주로 전문약 위주로 전문 의약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뒤에서도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뭐 제약업계의 상황이나 여건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또 괜찮은 영업 수익률도 올리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난해 영업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뭐 저희는 좀 알뜰하게 영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했는데 이익이 한
40억 가까이 났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수준이면은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거의 업계 최고 탑이로, 수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업계에서 거의 탑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시고 기록하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저희는 그 중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딴 회사와는 뭐 예를 들어서 원료에 대한 로얄티를 주는 것도 없는 거고요. 또 가능하면 원료를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타 회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그 풍토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다른 회사 같으면은 그냥 다국적 회사들이 만드는 의약품을 수입해서 팔면 쉬운 건데 지금 초기부터 원료를 직접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고 또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처음부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수입품을 국산화시키는 작업, 원료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예.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차별화가 안 돼서 그 다음에는 원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 합작으로 연구를 해서 원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시초에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시설을 늘려가지고 예. 그 IMF 때는 그래서 빚이 아주 상당히 많이 늘은 적도 있었는데 시설을 좀 확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원료를 수입하면 그때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우리는 원료를 생산했기 때문에 좀 그 오히려 덕을봇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딴 회사와 차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원료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원료를 뭐 일본에도 일본이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다 까다롭습니다만 가장 까다로운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원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주 그 임퓨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순물이 아주 거의 안 들어갈 정도래야만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보다 한 뭐 거의 100배 정도의 그 그 순도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저희하고 그 제품 갖다 실험해보고 뭐 계속 한 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제출하는 제공하는 그 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본에서 믿기 때문에 저희와 하나 둘씩 이렇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 판매하시는 것 중에서 수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지금 수출 비중은 과거에는 얼마 안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14% 정도 매출의 14%를 원료를 수출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이제 제약 얘기 좀 했는데 제약 말고 지금 다른 사업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포츠 용품. 어떤 용품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 왜 뛰어드시기로 생각하셨는지요? 예. 저희 그 회사를 제가 만들면서 저희의 모토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의 길잡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제약을 시작했는데 약을 가지고 사람에게 건강은 줄 수 있지만은 행복까지는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그 제 지론을 갖고 연구한 사람이 뭐가 있을까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또 스포츠 관련 제품들도 있어서 스포츠 쪽이 저희하고 연관 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스포츠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스노우보드인 예. 거죠? 지금 스노보드가 주 종목이었었는데 어떻게 진출하게? 지금 예. 현재는 저희가 물론 그 스노보드를 좀 도와주다가 예. 그 사업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스노보드 쪽은 좀 시장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을 좀 추가해서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케이트보드나 스케이트보드. 예. 또 뭐 애들이 타는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용품들, 레저 용품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지금은 현재 아직은 외형이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좀 있으면은 외형이 좀 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스포츠용품 쪽에 이제 네. 좀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각 기업들이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변수에 대해서 뭐 다 다르게 역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회장님은 사업 다각화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지요? 예, 저는 그 뭐든지 자기가 아는 분야하고 관련된 분야라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예.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산업과 연관된 산업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좀 무모하게 어떤 것을 확장해서 그냥 회사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론 때문에 작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 본 사업과 관련된 쪽의 사업을 함으로써 좀 회사의 보탬이 되고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업 다각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참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기업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봐서요. 그 제약은 이제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신약 개발하고 나면 뭐 일정 기간 특허로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통상 한 20년 된 20년입니다. 죠. 예. 근데 그 올해 이제 좀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의 대박급 오리지널 의약품 이제 특허 기간이 좀 많이 종료가 많이 되면서 종료됩니다.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너릭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지금 하는 제약사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동제약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네릭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뭐 중견기업 쪽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 아주 대기업은 신약 쪽에 블록버스터 쪽에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저희 같이 중견 제약사들은 틈새 시장인 그 계량 신약 예. 또 그 제재를 좀 활용한 DDS 제재라고 그래요. DDS라고 그러는데 그 약물 투여 경로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나아가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래서 두 번 먹을 걸 한 번 먹게 하는 예. 뭐 이런 것들 제재 연구를 통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것들은 중견 기업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계량 신약 쪽하고 또 원료 개발 또 나아가서는 그 제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약효를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실적도 있고요. 예. 그 제약업계 사실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규제가 사실 적지 예, 않습니다. 뭐, 예. 뭐 툭하면 터졌던 이제 리베이트 문제, 또 쌍벌제, 뭐 받은 의사와 또 해당 준 의약 제약업계를 같이 처벌한 쌍벌제 그거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약값 인하를 강력하게 또 유도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약업계가 좀 위축되고 또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하여튼 그 거래 질서가 좀 어지럽혀지고 과당 경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제약 산업이
너무 좀 억제하는 쪽에 그 제재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약 산업을 육성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과거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많은 회사들이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제약 기업이 지금 그래도 숨통을 두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개량 신약을 개발했을 때에 좀 국가에서 약가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개량 신약 쪽은 신약하고는 좀 다르게 신약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약가를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외국에 나갈 때 한국의 약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돼서 한국보다 좀 싸게 이렇게 팔아야만 그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나라에는 수출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지금 현재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다 정보가 공개되는 상태니까 그렇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요 다 가격을 아니까요. 그래서 좀 그 일본 같은 데에는 그 신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약을 쓰게 만들었고 또 가격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신약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 뜨거운 감자하고 또 민감한 이슈입니다만 이제 리베이트 문제는 뭐 정부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약업계는 이제 판매 촉진비 이제 지출이 아무래도 좀 뭐 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경영에 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물론 경영에 도움이 되죠. 과거보다는 뭐 완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또 자정 노력도 아주 서로 감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제약협회에서 아주 발벗고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경영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도 반드시 무슨 그런 돈 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저는 보질 않고요. 그것이 다만 일부 일탈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CEO들이 나오셨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어떤 기업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리더십의 요소가 또 있을 거고 그 어떤 특정 업종에 또 거기에서만 또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또 특수한 형태 또 리더십도 또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제약업계에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으로 정의하실 수 있고 회장님 어떻게 보셨다고 지금 자평하시는지요? 그 참 아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약업계든 어느 업계든 다 마찬가지일 거지만은 저희는 뭐 특수한 의약품이라는 게 좀 딴 산업하고 좀 달라서 특별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기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선 어떻게 회사를 이끌고 갈 거냐도 중요하지만은 시대에 맞게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연구해내고 또 연구한 그 제품을 정말 시장에 어떻게 알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그런 철학을 갖고 뭐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계통의 리더십은 시작이나 어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저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이 신약 개발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리더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요즘은 뭐 나눔 또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또 사회로 일부 환원하는 경동제약은 어떻게 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시량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익의 한 10% 정도 11조 네, 11조 형식으로 전주교도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정도의 금액 뭐 어떤 때는 좀 못 미친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많이 했을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신조를 갖고 사회에서 우리가 그만큼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사회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회적 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40년 전에 젊으셨을 때 창업을 하셔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을 회장님이 이끌어 오셨는데요. 지금 젊은이들 참 취업 어렵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젊은이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면접을 과거에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한번 좀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자네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건가?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좀 메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연습 삼아서 뭐를 해보겠다는 것 같아서요. 나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주 좀 확실한 대답을 저는 원하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건 연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그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시행착오는 나중에 아주 귀한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말고 도전은 하라는 그런 강조의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40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도전 정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무게감 있는 얘기로 다가오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동제약 앞으로의 비전, 꿈, 청사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경동제약은 그동안에도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그 원료 생산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여러 나라로 원료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원료 공장을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확장해서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한 차원 높은 원료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메이커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경동제약은 지난 40년간 원료를 직접 만들어서 전문 의약품 외길을 걸어온 토종기업입니다.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건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경동제약이 앞으로 인생 후반 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유 회장님 감사합니다.